켰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과 요 문제. 자, 별표 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제곱 더하기 제곱 뭐 이걸로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어떤 녀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은 그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든 뭐든 식을 구하세요라고 한다, 그렇지? 근데 식을 구해봤더니 2차 식이라서 2차 식의 최대 최소로 답을 낸다던가, 식을 구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수학 하에서는 역수의 합골이라서 산술계를 쓴다던가 뭐 기타 등등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도형에서는 그림을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있잖아. 지금 요 문제 자체를 눈에다가 익혀놔.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야. 원이 나오고 원 밖에 있는 두 점을 준 다음에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요 문제 자체를 눈에 잘 익혀놔요. 별표 한 5개 박아놓고 이 문제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될 거야. 숫자만 바뀐 채로. 알았죠? 이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거를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힌트가 안 나와. 근데 삼각형을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알 거야. P 나오고 A, 이걸 왜 그었니? P 나오고 어느 한 점까지, 다른 꼭지점까지, P에서부터 또 다른 꼭지점까지 삼각형 PAB에 대해서 요 식을 집중을 하고 삼각형에 집중을 하면은 어떤 공식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 평면좌표에서 나왔어요. 어떤 공식 떠오르는 거 없어? 선영아. 이거 질문,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너는 해설지 보고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봐. 없고. 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거 보면은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잘 모르겠나? 자,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중선을 그어보면 AM의 제곱, BM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PM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라는 파푸스 중선 정리 공식이 있지. 이 문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기에 있는 점을 내가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나서 PM을 연결을 해놓고 나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요 녀석이 뭐가 된다? AM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P, 2배 해야지. 그리고 PM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까지 한 녀석이랑 같다라고 넘어올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겠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을래요랑 같은 문제죠.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그림을 잘 보면 A라는 점과 M이라는 점은 결국 점의 좌표가 정해져 있거든. 움직이는 점이 아니란 말이야. 미지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값을 구할 수 있어. AM의 길이 얼마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보면 X좌표 빼보면 2, Y좌표 빼보면 1,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5, 루트 5. 그리고 다시 제곱할 거니까 5가 나온다, 그치? 그리고 PM을 몰라. 어쨌든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찾으러 갈 거니까 PM이라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 1대 등장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예상이 된다, 그치? 다른 건 다 상수고 PM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PM의 최소를 찾아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 밖의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기 문제로 바뀐 거야.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선분으로 그을게. 에서 반지름을 뺀 그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이 최소값.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5에서 반지름을 뺍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반지름 2. 즉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값은 최소 1대의 값은 3이고요. 3을 넣어주면은 얘도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28. 어이, 말과 행동이 달라. 28.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요거를 그래서 요거 파푸스 중선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요 문제 정말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애들이 중점을 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A, B의 중점을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통 못 찾죠. 그림에서 문제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들 틀려옵니다. 요거 문제 자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킬러 문제는 아니야. 문제집들마다 웬만하면 이 문제는 하나씩 넣어놓고 있거든. 옛날에 모의고사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알았죠? 지금 이것도 아마 평가원 기출문제를 살짝 바꾼 문제일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2번. 지워도 됨? 지워도 됨? 이거 안 돼 또. 나 말. 92번. 가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아니네. 원 위에 점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 찾기. 에이, 이거는 쉽잖아. 자, 그림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린 그림은 너희들은 볼 필요 없고 그릴 필요는 없고. 자, AB가 고정됐어. P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삼각형 PAB의 넓이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던가 이렇게 만들어지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지금 이 선분의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이때의 상황은 이게 높이고 이때의 상황은 얘가 높이고 이때의 상황은 얘가 높일 거야. AB라는 선을 연장을 한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가질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어. 그럼 뭐야? 밑변이 고정이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커지는 순간을 찾으세요고, 보통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원 밖에 있는 직선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를 많이 하긴 했지만 원과 직선이 만나더라도 최소값은 여기가 P가 돼서 0이 답이겠지만 최대값은 중심의 반대편으로 갔을 때 거리가 최대가 되지 않겠니? 그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정확하게 그릴게요.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이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는요 3,2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4. 요 길이들보다 좀 길다, 그치?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일로 와야지. 잠깐만. 이게 4. 반지름이 4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치? 됐죠?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얘가 2, 얘가 3. 미쳤나봐. 얘가 3, 얘가 2.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점 3, -2 어디 있겠니? 그림이 좀 이상해. 나 다시 그릴래. 4, 4 넣으면 성립하냐? 안 하잖아. 다시 3,2 반지름의 길이가 2 여기까지 가야 되구나. 그리고 요렇게 원이 그려지겠다, 그치? 자, 3,-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요. A 7,2라는 점은 여기 있겠지 뭐. B 됐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직선 AB를 연결합니다. 쭉 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는 어디에 가 있으면 된다?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쭉 가 있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됩니다. 맞죠? 오케이? 네, 끝. 그게 이제 최대 값이니까 너희들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돼. 일단 밑변의 길이는 A, B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죠. X좌표 빼보면 4, Y좌표 빼봐도 4. 4√2가 밑변일 거고, 높이는 직선 AB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 AB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반지름 길이 아까 4였고요.
중심의 좌표가 3,2였고요. 직선 AB 만들자 x좌표 4만큼 증가할 때 y좌표 4만큼 증가합니다. 기울기는요 4분의 4, 즉 1이 나왔고 y는 x. 7 넣었을 때 2 나온다.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꾸고 중심까지의 거리 찾자. x계수 제곱해주고 y계수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 분자에다가 3, 2 넣어주죠. 얼마예요? 루트 2분의 4. 얼마? 2 루트 2. 그게 바로 d입니다. 그럼 이제 높이는 아까 말했듯이 2 루트 2에다가 플러스 4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짠! 계산할까? 약분 8 루트 2 끝! A, B의 값은 16. 답은 3번. 됐죠? 이해됐죠? 이거 뭐야? 다음 3번 넘어가도 됨? 평행한 직선을 푸는 방법이 없냐고? 아니면 풀어도 되냐고? 되죠. 근데 이제 얘랑 평행한 직선, 즉 기울기가 1이니까 접하는 순간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얘랑 평행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1짜리 주어져 있다. 그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해서 B는 R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찾는데 밑에 거가 아니라 위에 거다. 그럼 여기에 접점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평행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 풀었을 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내가 쓰라고 했을 거야. 그 유형이랑 연결시키면 사실 그 풀이가 맞아요. 이거는 원이라서 좀 독특하게 푼 거라면 이차함수에 대해서 직선 위에 있는 또는 선분 AB, 직선 AB 위에, 직선 위에 AB라는 점을 주고 PAB의 넓이를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때 어떻게 풀라고 해? AB랑 평행한 접선.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로 이 직선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는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접점이 나오죠. 그래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또는 뭐 그런 방식으로 구했다. 그걸 이용하셔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이 풀이랑 연결시킨 거고 나는 원방 자체의 특징을 이용해서 푼 거고. 됐죠? 그리고 3번 갑시다. 좌표 평면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어쩌고저쩌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셋 다 움직이네.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를 만들 건데 ABC가 대신에 정삼각형인가 보다. 자, 가자. 정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맞춘 사람은 없어? 자, 정삼각형에 대해서 어느 점도 안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요? 한 점이라도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정삼각형은 당연히 하나로밖에 못 만들거든.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정삼각형이 되진 않잖아. 그리고 두 번째,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넓이를 구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고 있나요? 기억나나요? 삐딱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해? 한 면의 길이를 A로 주어졌다. 넓이 공식 뭐야? A제곱에 4분의 루트 3. 너가 기억하는 2분의 루트 3은 높이입니다. 높이. AT는 2분의 루트 3의 A고요. 알았죠? 알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뽑자. 20개 뽑아야겠다. 됐죠? 어쨌든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 즉 정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누구다? 한 변의 길이이기도 하지만
A와 연결되는 높이 또한 A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한 변이 가장 커지면 되고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아지려면 한 변이 짧아지면 돼. 그런데 한 변의 길이를 이걸 어떻게 구할래?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거를. 그래서 어디로 접근하냐면 다시 한번 높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느 한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면은 정삼각형의 높이가 긴 거고, 가장 짧으면은 높이가 짧은 겁니다. 그때 높이가 가장 길면은 한 변이 긴 거고, 높이가 가장 짧으면은 한 변이 가장 짧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선생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A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일반형으로 고쳐요.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로 갑니다. D 갑시다. 얼마요? 루트 1 더하기 1분에 빵빵 넣어주면 6 절대값. 그래서 얼마예요? 3루트 2가 나오죠. 반지름 길이는 루트 2예요. 그래서 높이의 최대값은 3루트 2 플러스 루트 2 4루트 2고, 최소값은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서 2루트 2가 나와요. 그치 왜 이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러 간다? 한 변으로 가는 거야 또. 한 변의 최대값은 아까 높이 공식 요거죠. h가 2분의 루트 3a니까 h를 가지고 a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지, 높이에다가. 그래서 루트 3분의 8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루트 3분의 4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이 녀석을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최소값도 4분의 루트 3에다가 이 녀석을 제곱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3분의 32루트 3이 최대값이고, 얘는 옆에다 쓸게. 여기는 보이지? 그쵸? 얼마야? 싹싹 3분의 8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이라서 둘이 빼면 3분의 24루트 3 나와요. 답은 틀렸어. 뭐야? 3분의 24루트 3이니까 8루트 3이구나. 답은 4번.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요.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에 대해서 1,5를 마이너스 1,a로 움직인대. x축의 방향으로도 움직였을 거야.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뭐 해주면 돼?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죠. 맞죠?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은 뭐가 될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a-5였을 거야. 미지수라는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거랑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하여 누구를? 원을 옮긴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1. 봐.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로 옮겨진댄다. 도형의 이동으로 갈래? 점의 이동으로 갈래? 내가 분명히 도형의 이동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원의 이동은 도형의 이동보다 중심만 가지고 움직인다. 점의 이동으로 가기 훨씬 간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중심의 좌표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얼마야? 0,0이잖아. 그냥 똑같은 이동 다시 한번 써볼까?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a-5만큼 움직일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로 넘어오면 뭐야? 중심의 좌표를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입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0에서 요만큼 움직입니다. 뭐가 돼요? a-5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1 변화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a라는 미수 알고 있나? 네. 4잖아. 그럼 끝났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됐잖아.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를 만들면 되죠. 아, 그리고 벤지름.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상수항 16, 4, 20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끝났죠? B는 4고요.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아까 어디 갔어? 9라는 거 찾았네요. A, B, C 다 찾았어. 미수가 많다고 해서 쫄지 말고. 알았어요? 그리고 괜히 도형의 이동으로 식을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점의 이동으로 가면 훨씬 단순합니다. 49번 질문 누구였어? 성훈씨 알겠죠? 54번 가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원이 2, 4분면에서 Y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갈게요. 어떤 원이 있었어. 원을 또 이동할 거니까 중심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을 바꾸자. 상수항이 안 맞죠? 원래 7이었는데 9. 마이너스 2가 필요하네. 그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넘어갔어.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3,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요, 루트입니다. 그럼 원이 있었어. 이 녀석을 이동합니다. 쓱, 쓱. X축의 방향으로,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둘 다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는요. 뭐 3 플러스 A가 되고 B가 됐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원이 2, 4분면에서 Y축과 접한대. 맞죠? Y축과 접한대. Y축과 접하는 게 뭐야? Y축에 접하는 게 뭐야?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확하게 2, 4분면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 있겠죠. X좌표는 얼마겠네? 반지름만큼. 얘가 마이너스 루트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직선과 접한다. 뭐 해달라는 얘기야? D는 R. 맞죠? D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은 돼 있네? 여기서부터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루트 1, B. D를 구할까요? 얼마예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슥슥 집어넣어주면 B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 근데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서 절대값의 B 마이너스 루트 2는 2다.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다. 루트 2 사라지게 해줄 거고 2 만들고 싶은데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명확하게 어디? 2, 4분면에 라고 했잖아. 2, 4분면이면 어때? 아까 그림 괜히 지었네? 이 4분면에서 Y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 근데 2, 4분면에서라는 말이 중심의 좌표만 얘기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써도 되나? 아, 직선이랑 어차피 접해야 되는구나. 다시. 그럼 여기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거겠지? 2, 4분면에서 둘 다 동시에 접하니까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가 양수입니다. 맞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y좌표 양수.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2. 왜? b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끝.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둘이 더해달래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답은 5번. 되었음. 57번 가볼까? 지어도 되나요? 예. 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나? 도형 이동이 편해, 점의 이동이 편해, 당연히 점의 이동이 편해 하면서 원방, 중심으로 이동할 거야. 포물선에 대한 얘기도 그 얘기 했죠. 포물선도 역시 이차함수도 역시 그대로 움직일 때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바로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래서 처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대상 y는 x제곱에 플러스 2x가 있으면 꼭지점을 찾으러 가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거든.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원의 방정 중심만 이동한다 그랬나? 아니죠. 반지름 길이 그랬지. 이차함수에서는 뭐? 최고차의 개수를 유지합니다.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유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얘를 움직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게 다네.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는 당연히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동을 부호조차 안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요 포물선 만들어 볼까? 뭐 이번엔 의미가 없네. 이거는 그냥 그걸로 갔어도 됐다. 도형 이동을 했었어도 됐겠다. 이게 꼭지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치? 이거는 그냥 도형 이동을 했었어도 상관없네요. x 대신에 x-a. 됐음?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한대? y는 x, y 교점에 대한 질문이잖아. 뭐 해야 되겠어? 연립할까?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뭐예요? x-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과 xy 교점 정겹게요. x제곱에 스트레스 받아. 이걸로 가자. 그래도 별 의미가 없나? 그래봤자 별 의미가 없네. 그래도 전개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립을 이거랑 하자.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연립할게요. 2항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됐죠? 그때 중요한 거 뭐다? 얘가 뭐야? 바로 교점이 x좌표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합이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면 돼요. a는 2분의 1. 끝. 뭔 말할? 선생님 뭔 말할? 다시 한번. 교점을 AB라고 했고 교점이 원점 대칭이거든. 그럼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뭐야?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다.
x좌표가 부호가 반대잖아. 물론 y좌표도 부호 반대지만 x좌표가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어때? x좌표의 합은 0이다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방정식이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뭐 나와? 교점의 x좌표들이 나온단 말이야. 즉 a, b의 x좌표가 나와. 그래서 더해주면 0이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 쓰러 간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a는 2분의 1 하고 바로 끝. 알았음? 갑자기 수학 상 내용이 또 킥 들어오죠? 마지막 62번. 선생님 넘어가도 되겠어? 자, 갈까? 너네 이거 잘 알아둬라. 오늘도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몇 개나 튀어나올 텐데, 대칭이라는 말과 대칭 이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칭이라는 성질과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때 대칭이라는 말은 또 뭐냐고. 다시 어떤 예시? 함수 fx가 뭐뭐뭐뭐의 대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만약에 이게 직선이면 그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일치한다. 적인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대칭축. 맞죠? 그때 대칭가 뭐냐면 함수 fx를 네모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래 함수 fx와 일치한다라는 표현이야. 대칭이라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함수가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질 때고, 이 녀석은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느 하나의 함수가 있어.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그때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고. 그 말은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와 일치한다, 이 표현이야. 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을 때 대칭할 표현은 이동을 하면 얘가 된다, 이 얘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러 가요?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러 갑니다. y는 x 대칭 뭐 해야 돼? xy의 자리 바꾸기라 그랬죠. a에 y가 붙어버리면 되고 b-1에 x가 붙어버리면 돼. 그럼 둘이 뭐 한다? 일치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까지 상수항이 안 맞죠? 그래서 상수항을 맞추기 위해서 양변을 뭐예요? 2로 나누든가 아니면 얘를 2배를 합니다. 양변을 똑같이 2배를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뭐 하면 된다? 일치하다라고 풀면 돼. 따라서 x의 계수끼리 같다, y의 계수끼리 같다, 두 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연립은 생략할게요. 이게 바로 대칭이라는 말의 정의예요. 알았음? 됐음? 그래,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까? 89번 문제, 1389번 문제, 너희들이 뭔지 한번 풀어봐봐요. 이동을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져 있는 도형이 있지.
그걸 가지고 새로운 도형을 만들러 가기 위해서 일단 선영이 답 몇 번 나왔어? 1번. 준이도? 자네도? 똑같이? 자, 어떻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를 순서대로 좀 살펴봐요. 자, 첫 번째, 준이 어떤 이동을 먼저 잡았어? 어. 어떻게 풀었어? 아, 그렇게 들어갔어? 자네는? 평이동을 먼저. 준이는? 아니, 성은이는? 대칭 이동을 먼저. 자, 선영이 그러면 처음에 무슨 이동으로 했어? 그러니까 평이동 어떤 이동?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게 했어. 자,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자, 일단 어떤 이동을 먼저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냐면, 대칭 이동을 나는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결과를 살펴보자.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어떤 대칭 이동? 1과 2는 평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X와 Y를 살펴봐요. 자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둘 다 부호가 바뀌었죠.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갑시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도형이 f-x, -y가 돼요. 그래서 원점 이동했으니까 어디로 왔을 거야? 여기로 와 있겠지. -3, -5 맞죠?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j를 만들고 싶어. 뒤에 플러스 1을 붙이고 싶다. 그치? 따로. 그럼 여기다 x축의 방향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 얼마만큼? 2만큼. 자, 왜요? 만들어진 뒤에 요렇게 만들 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제가 만들어지라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가야 그래야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어디까지 왔다?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질 거야.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평행이동을 가는 거 괜찮아요. 평행이동을 먼저 가는 거 괜찮은데 대칭이동을 두 번째로 할 때 뭐 안 하도록 1과 2의 부호 안 바꾸도록 조심하세요.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야. 대신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보여줄게. 처음에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요. 그때 나중을 생각하는 거야. x,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무슨 이동을 먼저 하냐면 1만큼 이동을 먼저 해요. y축의 방향으로도 2만큼 이동을 먼저 해. 그래가지고 x-1에 y-2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x, y의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원점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할 때 뭐 한다? 이 녀석을 통째로 부호 바꾸는 녀석들이 있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틀렸어. 원점 이동을 했을 때는 뭐만 부호를 바꾼다? x만 딱 부호를 바꾸고 y만 딱 부호를 바꿔야 돼서 처음에 평이동을 먼저 할 때는 무조건 상수를 1로 만드는 거에만 목적을 잡으세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 맞습니다. 알았죠? 꼭 대칭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데 대칭이동을 먼저 하면 나중에 평이동을 할 때 부호 앞에 바뀌어 있을 때 이거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좀 걸림돌이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러 내가 대칭이동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답을 찾아보면 1번이 맞네요. 알았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이동을 여러 번 시켜주는 문제. 뭐 다들 잘 하는 것 같아서 요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고, 자, 이제 아니다. 요거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지금 유형 11번 자체는 사실 마플 시너지에 있는 수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서 당신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특히 몇 번? 92번, 93번 별표 쳐놔. 요 두 개 애들이 정말 많이들 실수하거든. 요거 숙제로 할 때 두 문제는 좀 조심해서 잘 봐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으로 갈 건데 나는 유형 12번의 이름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점 대칭이라고 돼 있죠. 점 대칭은 보통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냐면 어느 하나의 함수가 어느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때 얘기를 해요. 두 함수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나는 유형 11번의 이름을 뭐로 바꾸라고 하냐면 요걸로 바꾸라고 합니다.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대칭이동을 한 후에도 원래 함수와 일치한다라는 그 표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사실 내가 원하는 거나 이 유형이 원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두 함수가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두세요.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을 바꾸자. 직선 Y는 문제는 AX냐 MX냐? MX?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해서 유형 12번과 13번으로 갈 건데 자 12, 13번이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또 여기 문제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두 번째, 도형을 대칭이동할 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점을 대칭이동할 때. 두 번째, 도형을 대칭이동할 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도형은 좀만 내리죠. 자, 갈게요. 둘 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간다. 첫 번째. 여기에 P, Q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여기에 A, B라는 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러 가냐면 대칭이동을 시켜요. 여기까지 왔겠죠?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얘를 찾아볼래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P, Q가 존재해. 여기에 직선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세요.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놈의 좌표를 구해볼래? 이게 문제라고. 대칭이동이면 길이 똑같이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죠. 맞죠? 그때 정말 많이들 하는 실수 봐봐라. 이거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점을 대칭이동 시켜. 애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있잖아. 무슨 실수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야. 대칭이동은 항상 수직이 되도록 움직여야 돼. 대칭축을 기준으로. 알았죠? 자, 어쨌든 키워드만 딱 던져주면 너희들은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했어? 그림을 그렸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속에 다 답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서 질문을 많이들 한다고. 자, 갈게요. P, Q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이동 후의 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항상 미지수로 잡아가지고요. 얘가 중점이라는 사실만 사용하시면 끝나요. 즉, 이동 후의 점의 좌표를 반드시 구합니다. 미지수로 잡습니다. x, y로. 그래서 중점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그 a, b, ab가 주어져 있겠지. 그때 그 a는 뭐다? x 플러스 움직이기 전의 점의 x좌표.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점의 y좌표는 주어져 있겠죠. 는 y 더하기 움직이기 전의 점의 y좌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중점 키워드 끝. 두 번째는 키워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를 반드시 미지수로 잡으세요. x, y. 그리고 나서 이동 후의 점과 이동 전의 점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요 점. 뭐야? 역시 중점. 그 중점이 뭐한다? y는 mx 플러스 n 위에 존재한다. 두 번째,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은 뭐한다? 기준이 되는 직선에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끝. 이해됐음? 수직이면서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 두 가지만 이용하면 답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95번을 풀어보시고요. 99번을 풀어보세요. 95, 99. 1300이냐? 1200이냐? 1300. 이게 뭐야? 99. 이기.
손이 다 풀었어? 네. 가자. 준이 다 풀었고, 다 풀었지. 손이도 다 했지. 가자. 어? 어? 어. 뭐야? 녹음을 안 껐었어. 자, 95번 갈게요.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다. 자, 뭐예요? 원을 이동할 때는 항상 중심으로 가자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은 1,-1이라는 중심을 갖는 원을 2,-3에 대치 이동한 후에 중심을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1, 2니까 얘는 뭐겠어? 3입니다. 해도 되지. 근데 원래는 이제 중점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 여기는 뭐야? 3입니다. 원래는 이거고. 어쨌든 중심의 좌표를 찾아주면 3,-5고 반지름 길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도 뭐다? 자, 그때 이제 요 원이 어떻게 된대? 이렇게 생긴 원이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 그럼 뭐예요? 중심에 뭐가? Y좌표가 반지름과 연결됩니다. 맞죠? 얼마예요? 5예요. K는 얼마? 25. 끝. 겁나 쉽다, 그치? 다음. 이번에는 99번. 얘도 똑같아.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해주세요. 이동한 뒤에 점을 A, B라고 줬네. 미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미수가 이미 잡혀있다 그랬지.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4,1한 점이 있을 때 이동한 후의 점을 여기에 뭐 A, B가 있다고 했을 때 그놈에 대해서 뭐다? 결국은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게 2x-y 플러스 1은 0이래.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자. 두 점의 뭐가? 중점이 첫 번째. 중점이 뭐 한다? a 플러스 4 나누기 2, b 플러스 2인데 그게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팔 아파. 그래서 뭐 그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차피 양변을 2배 해야 되니까 약분하지 말고 양변 2배 하는 걸로 갈게요. 얼마예요? 부호 조심. 2배 조심.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어. 이거 가지고 답을 낼 수 없다 그랬죠.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 녀석 기울기 얼마예요? 그래서 이 녀석 두 개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된다 그랬지. 기울기 찾자. 기울기 얼마예요? A-4분의 B-2. 그게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혹은 2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면 뭐예요? 2B-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또 찾았다. 우리 뭐 하시면 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립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푸는 게 점에 대해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치도 어려운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자, 문제는 얘네야. 문제는 얘네야. 자, 설명 안 할 테니 다시 한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첫 번째는 1396번이고요. 두 번째는 1403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396번, 1403번 두 문제를 지금 다시 풀어보세요. 기기.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한 5분, 10분? 자, 점 P 4,1을, 이거 아닌데? 96번. 자,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자, 어떻게 풀어주면 돼? 자, 본다. 여기에 뭐 있어? 2,1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어요. 뭐야? 2x-3y의 플러스 2는요.
자, 그때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뭐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쉽게 생각을 하면 있잖아. 여기에 점이 있어. 여기 도형이 있어. 어떻게 해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원래는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지? 맞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다. 알았죠? 맞아? 아니에요. 데칼코마니처럼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데칼코마니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180도 이동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겨 있는 도형이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있잖아. 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이동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동을 하다 보면 요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180도만큼 회전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음? 오케이? 어쨌든 180도만큼 직선을 회전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요? 두 도형은 평행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찾아봐. 뭐 있어? 마이너스 1, 0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 이동 후에 직선도 직선입니다.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돼. 방금 평행이동이란 말로 기울기는 찾았잖아. 그럼 뭐만 찾아주면 되겠네? 지나는 한 점. 그래서 요 점을 대칭을 해주면 옮겨진 후에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중점입니다. 5, 2. 됐음? 끝났네? 그럼 뭐야? 2x-3y에다가 플러스 상수 5 넣고 2 넣어서 성립하려면 뭐예요?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겠네요. 는 0. 끝.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나고 있다?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서 또 뭔가를 집어넣으래. K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K는 마이너스 3 해서 답이 나올 거예요. 5번.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할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화 유형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곡선이면 어떡할 건데? 직선이면 평행 이동하면은, 대칭 이동하면은 평행하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겨 있는 도형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때는요, 어떤 식으로 가주냐면, 잘 기억하세요. 옮겨진 후에 도형을 구하는 방법. 뭘 이용한다? 이동하기 전의 점이 있습니다. 이동을 한 뒤에 평이동하면은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다. 됐죠? 오케이, 내가 그림을 아까 반대로 그렸다. 아닌가? 맞게 그렸나? 어쨌든 됐죠? 어떻게 간다? 이동하기 전의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 B에서 대칭이동한 점 P의 자취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한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자취 문제를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때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중점입니다. A, B가 를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될 때 그때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푸세요. 를 써놓기는 하되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심화 유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내신 시험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뭐예요? 직선을 이동하는 거. 그때 내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자취 문제 설명할 때 자취의 문제는 크게 조건식과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나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지. 기억나요? 자취 내용은 조건식과 움직이는 점, 그리고 직관. 그래서 조건식이 주어지는 것을 기본형과 가계등분선과 아폴로니에서 세 개로 설명했고,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심화 유형으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난이도가 떨어지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한다 그랬지. 그게 바로 얘예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저렇게 내고 끝내요. 평이동 후에도 병행합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풀 수 있겠지 하고 끝이야. 그래서 이 유형이 요즘은 내신 대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가에 있는 학원들도 있잖아. 이 유형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체크만 해놓되, 대부분의 내신에서는 이렇게 등장한다. 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이동해야 되는 대상이 그냥 나는 도형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도형 중에서도 직선이나 원만 다루게 될 거야. 원은 점의 이동으로 가면 되니까. 직선은 이동 후에도 평행하다라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어떤 도형을 위로 움직이는 점들이 있다. 대칭 이동해서 대칭 이동해서 대칭 이동해서 옮겨진 후에 도형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할 때 움직이는 점이 존재할 때 그 점을 대칭 이동한 뒤의 점에 대한 자취 문제로 풀어주세요. 이게 옛날의 기출 문제였어. 즉 다시 한번 뭐 한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자취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푼다? 중점입니다.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은 수직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내 자취 내용을 섞어서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심화 유형에 해당하고 요즘은 기출 문제로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대부분의 내신 기출형 문제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게 바로 1403번이고 마플 시너지의 터프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또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1403번. 자, 대부분의 내신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푸세요. 라고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니? 되겠니? 조금만 기다릴까? 가도 되니? 자, 가자.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어요. 노란색 직선을, 하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뒤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이거라고요. 알았죠? 얘를 이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직선 어디로 가면 돼? 이 점은 여기로 오고 이 점은 여기로 오고 이 점은 여기로 오고 해서 직선을 이렇게 만들게 될 거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원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노랑 색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 A, B를 대입해요. 맞죠? 대입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점 A, B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한 후의 점을 자취를 만드니까 얘를 X, Y로 잡아요. 그럼 이놈 두 개를 가지고 중점을 연결한 건 여기 위에 있다. X, Y에 대한 식 하나. A, B와 X, Y에 대한 식 하나. 두 번째, 두 개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 1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A, B와 X여야 되는 식 하나 또 연립을 해서 A는 B는 형태를 고쳐서 여기 아까 대입한 그 A, B에 대한 식에다가 다 대입해서 X, Y를 바꿔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얘야.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결국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도 내가 아까 96번이었나? 99번이었나? 걔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목적은 직선을 만들 거야 라고 했듯이 얘도 결국은 직선을 만드는 거야. 아까는 평행이다라고, 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평행이다라고 했지. 그걸로 기억이 찾고 끝났지. 근데 지금은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서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둘의 기울기의 관계 알아 몰라? 몰라요. 미적분에서는 할 수 있어. 지금 몰라요. 와, 얘놈은 기울기 못 구하네. 그럼 기울기를 못 구하면 못 구하나? 두 점을 구하면 되지.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임의의 점을 두 개를 찾아서 둘 다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둘을 지나는 직선 해도 좋아요. 알았죠? 근데 대칭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 그래서 뭘 찾아버리냐면 일단 이 위에 있는 직선 아무거나 점 하나 아무거나 4,0도 좋고 0,2도 좋아. 아무나 잡아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그놈을 뭐 해주세요? 흰 색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뒤에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요 두 놈의 중점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x 더하기 0에 나누기 2 마이너스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세요. y 플러스 2에 나누기 2 y자리에 넣었고 마이너스 2는요. x에 대한 식 하나 찾죠. 두 번째 수직으로 만납니다. 요 놈의 기울기가 1이니까 요 둘의 기울기 x-0분의 y-2는 뭐예요? y-2는 뭐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식을 뭐 해주시면 돼? 연립해주면 xy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위에 거 2배 해주면 요거는 그럼 x가 3이 나오고 y는 마이너스 3이 나와. 됐음? 오케이? 다음.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3 찾았지? 두 번째. 아무 점 하나만 더 찾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요점. 둘의 교점. 연립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하자. 연립. 둘이 뺄게요. 3y-2는요. y는 3분의 2. x는 뭐 요딴 어떤 어딜 파는 대로 하세요. 여기다 3분의 5 끝. 그래서 너희들은 3분의 2, 3분의 5와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버리면 답이에요. 이해됐음? 알았음? 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1403번의 풀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선생 알겠어? 주희도 알겠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 선생님도 알겠죠?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1403번 집에서 꼭 자세하게 풀어보세요. 그 위에 있는 1398번부터 1402번까지는 너무 쉬워. 1398번과 99번은 그냥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아까 푼 것처럼 하면 되고 99번 풀듯이 400번, 401번, 402번은 뭐예요? 원을 이동하는 거니까 중심만 이동하면 돼서 결국 점의 이동으로 가면 돼. 근데 1403번만 직선을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집에서 꼭 연습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유형 4번 별표. 유형 4번, 14번. 유형 13번 자체를 별표 한 3개 박아놔요. 요 녀석도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평면 좌표 때 했습니다. 기억나 얘들아? 기억나 얘들아? A가 있고 B가 있어요. 뿅. 위에 P가 돌아다녀요. P 더하기 PB의 합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뭐하라 그랬어? 대칭 이동한 다음에 직선, 일직선 거리. 근데 그때 당시는 이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끽해봐야 X축이었어. 근데 이제는 얘가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 때문에? 얘를
대칭이동할 때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배웠으니까. 알았죠? 그게 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내신 대비 슬슬 시작합시다. 내신 대비 첫 시작은 뭐라 그랬어? 내신 대비 교재가 숙제로 나가지만 수업 중에는 그 문제 풀이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뭘 위주로 나간다? 도형의 방정식 한 번 더 수업한다 그랬죠? 거기서 심화 유형 많이 좀 배울 겁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봐요. 잘 가요.